네, 수학 탐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도대체 수학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나,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무조건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유의사항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도록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로축이 양 그래프고요, 이 세로축이 수학 실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많은 그 학생들이나 그리고 학부형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끝까지 계속 될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양을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례해서 쭉쭉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사당오락이라고 하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근데 요거는 저는 진짜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린 학생이 실제로는 명문대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노력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 두뇌 법칙을 따라서 공부를 했는가, 그러니까 노력이 채워진 다음부터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운전면허 시험이나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서는 이게 끝없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이 더디게 느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 실력, 뭐 다른 과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요런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요 상황이 되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쌤, 저 이상하게 수학 문제 암기해서 푸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반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무슨 암기 과목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이 나쁜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일정 양을 넘어서 무리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암기해서 푸는 것 같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표현으로는 찜찜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생각 안 하고 푸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현상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수학 문제들입니다. 자, 수학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사이들 요 관계성을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자, 어떤 문제는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원리를 알아야 새롭게 보이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를 봐야 그 문제에 대처하는 그 상황 적응 능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해버리면은 요게 이 선들 있죠. 선들의 그 연결성을 보는 눈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자,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된다. 무질서하게 된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리가 안 된 방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푸는 능력 말고 그 원하는 문제를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은 이게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찾아지는데 그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쌤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은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나오니까 하고 그걸 내가 왜 몰랐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요령을 가르쳐 주면, 근데 제일 처음에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이 공부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느낌을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리해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 그럼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휴식도 하고 잠도 자야겠습니다. 자, 근데 잠을 자거나 휴식만으로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제 깨어 있을 때 자, 명상을 한다든지, 자, 멍 때리기, 자, 멍하게 있는 거 있죠? 뇌과학적으로 요거를 하게 되면 그 머릿속이 이렇게 정리되는, 컴퓨터 용어로 하면 디폴트 모드라고 그러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이거부터 해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머릿속을 정리할 때 머리를 정리한답시고 게임 같은 거를 하거나 어디 놀이 같은데 중독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더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거를 해버리면.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대처법은 이제 학습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질서한 상황에서는 질서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표를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표는 초딩 때 여러분이 만들어 보셨겠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기록은 수학 탐정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날짜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노트 같은 데다가 날짜별로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날짜별로 뭘 공부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날짜별로 기록을 했다면은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별로 한번 재배열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요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한번 보기 위해서 큰 지도를 한번 만들어요. 마인드맵이라고 그러죠. 큰 덩어리 속에 뭐 세부 가지를 쳐서 더 세부적으로. 자, 그런데 마인드맵을 제가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죠. 바로 내가 잘 아는 내용하고 잘 모르는 내용을 구분을 해놔요. 예를 들면 잘 아는 내용 같은 경우에 뭐 검은색을 칠하고 어디에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약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한눈에 내 약점이 잘 보이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처 1과 대처 2를 말씀을 해 드렸는데 대처 1은 주로 이렇게 컨디션하고 관련되어 있죠. 머리를 편안하게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 방법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놓으면은 그 공부 방향도 결정이 되고, 아, 내가 지금 무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네,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네, 이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어야 될지, 바로 요거 있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커트라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수학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실력이 안 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양만 이렇게 일직선 방향으로 무리하게 늘려서 이렇게 실력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